코로나19 방역과 무너진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서울은 선제 방역을 위해 서울시립병원을 총동원해 총 4천여 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상시 건강 모니터링과 치료가 가능한 재택 치료 시스템을 정착합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 총 800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매년 2만 6천 호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무너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서울. 서울투자청과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등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양질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 감성도시 서울로 도약합니다. 달라지는 2022 서울을 기대해. 2022 달라지는 서울을 기대해.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남희석이고요. 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서울시청 안이잖아요. 처음 와봤습니다. 예, 진짜 안에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희가 여기 온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럼요. 정말 오늘 이분을 꼭 모셔야만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역대 최초라는 이 말이 타이틀이 너무 많으세요. 가장 어울리는 분이죠. 네, 역대 최연소 민선 서울시장부터 네. 최초의 재선을 하셨던 네. 서울시장이셨고요. 또 10년 만에 또 돌아오신 예,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네. 서울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 뵙고 싶은데. 첫인상이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아니, 저는 영화배우 줄 알았어요. 미남이세요. 아유, 남부럽지 않으신데 뭐.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앉아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서울시가 그동안 공들여서 준비한 서울비전 2030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통해서 서울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 예. 저희가 1에서 100까지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숫자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네, 20. 어떤 주제일까요? 시장님 눈치채셨습니까? 글쎄요. 총 전체 서울시 전체 사업 종사자 가운데 이분들이 20%. 전체 산업 종사장, 그러면은 혹시 자영업자 비율 아닌가요? 딱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20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통계청 뭐 결과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이전 대비 소상공인들이 한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한 연평균 1,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원 받은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피해 보신 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어려운 분들한테 특히 올해 저희가 기준 설정한 건 2억 미만, 네. 매출이 2억 밑으로 네.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급한 대로 손실보상으로 100만 원씩 네.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지난 연말에 시의와의 협조 속에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네. 꽤 많이 마련한다고 해서 한 8,600억 정도 마련을 했는데 네. 서울시가 개념을 정한 거는 정부가 나눠드리는 액수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거를 최대한 저희가 더 챙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 얼마 이하 어려운 분들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뭐 해외 어느 곳과 견주어도 부럽지 않은 우리만의 또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키워드는요, 바로 24입니다. 네. 24. 24. 수빈 씨, 네. 뭡니까? 24시간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깁니다. 앞으로 네. 2024년까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 정책 모델을 이제 집행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네. 서울 안심소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젊은 분들 중에는 한 2, 3년 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이생망. 이번 이번- 생은 망했죠. 제일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불평등. 네. 그리고 그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계층의 고착화. 네. 사다리가 끊겼어요. 예. 그렇죠.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서울론입니다. 정말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저소득층 자제분들한테 기회를 주면 좀 좋겠다. 공평해지지 않을까. 스타트 라인이 같아지지 않을까. 그럼요. 올해 한 9천 명 정도가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을 했어요. 야. 그런데 연말이 되고 이제 입시철이 되다 보니까 속속 이제 평가가 소문이 나오는 나오고 거예요. 이제. 예. 만족도도 예. 굉장히 높고 덕분에 나 어떻게 공부할지 몰랐는데 이거 덕분에 포기 안 하게 해주는 거죠. 할 수 있게 됐다. 네. 9천 명 중에 정말 몇 명이라도 인생이 바뀐다면 네. 이 정책 덕분에 그러면 정말 더 할 수 없는 네. 보람이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어떤 계층 이동 사다리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사다리를 만드는데 정말 괜찮은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받아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다음 키워드일까요? 키워드는 바로 50입니다. 50. 제가 50대인데. 이거 아닐까? 자, 50은 어떤 주제일까요? 교육이 나왔으니까 아마 보육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무 가고 경쟁률 싶습니다. 세서 그렇지. 거치셨죠? 그럼요. 다 3대1, 거치셨죠. 4대1. 전 국공립 못 보냈어요. 결국은 못 네. 보냈어요. 저도 저희 손자가 결국은 사립 갔습니다. 아, 순서가 안 와가지고. 손자가 있다는 것도 놀랐어요. 사실은 이것도 할아버지로서의 어떤 정책 아이디어였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게 이제 50입니다. 50%까지 늘리겠다. 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정책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거에 더해서 이번에는 공유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집에는 뭐 민간 어린이집, 뭐 가정 어린이집 몇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집들을 전부 모아서 공유 어린이집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을 공유해가지고 훨씬 더 반응 좋은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 2군데서 해서 네.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올해는 그것도 확 늘립니다. 자, 요거는 궁금해요. 어린이집 숫자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서울이 굉장히 빽빽한 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거요? 네. 그것도 제가 우리 손자 키우면서 아이디어를 낸 건데 다 체험해서 나오셨어요. 제가 손자 데리고 그 키즈 카페를 가보니까 이게 너무 비싸요. 한 번 가면 보통 한 5, 6만 원 깨지는 건 다 많이 받아요. 나와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많이 나와요. 예. 국공립 키즈 카페를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을 이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이거 확 늘립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 다 하나씩 해서 반응이 좋으면 늘려갈 텐데 그 키즈 카페 협회에서 지금 반발이 만만치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먹거리는 안 하겠다. 이게 서울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교육 생각하면 진짜 살기 좋은데야라는 생각이 들 수 맞습니다. 있는 곳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예. 이거는 확대가 더 많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키워드일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쫑긋하고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자, 이번 숫자는 3, 4, 3, 4인데 혹시 이제 말씀을 들을수록 제가 애를 셋넷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겠죠? 이거 어떤 정책입니까? 네. 예, 작년에 그 새로운 시도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송합니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과라서 송구합니다. 예. 요즘에 취직이 안 돼요. 제가 문과 문과거든요. 출신이. 네. 그래요? 아, 요즘에 문과생들 진짜 취직 안 돼요. 후배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과라도 뭐 요즘에 그 최첨단 과학이라 그러는 무슨 AI, 맞아요. 코딩 교육, 맞아요. 뭐 로봇,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메타버스, 뭐 그런 것들, 빅데이터 이런 거에 친한 기술이 없으면 사실은 취업하기가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취업사관학교라는 걸 작년에 2개 실험을 했는데 네. 아주 취업률이 높았어요. 오. 77%까지 취업되고 막 그랬어요. 무료로. 와, 네. 좋다. 몇 개월씩 교육을 시켜드리는 걸
해드렸는데 잘 돼서 네. 아. 올해 3군데 더 만듭니다. 네. 이 4자는 뭐냐면 예. 4차 산업혁명 기술이다. 아. 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3군데의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더 만들어서 확대를 하겠다. 달라지는 2022 서울을 기대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직접 오. 주택, 교통, 환경, 문화 콘텐츠 4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숫자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님 첫 번째 숫자는 뭐 준비하셨어요? 첫 숫자가 20일. 네, 21입니다. 20일입니다. 20일. 혹시 상상해 가세요? 20일은 뭘까요? 사실 뭐 상상하기 힘드실 거예요.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네. 신속 통합 기획의 혜택을 받는 재개발 지역의 숫자 연말에 발표한 그 21군데의 재개발 지역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재개발을 하면은 한 군데 조합 만들어지고 뭐 네. 하는데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안에 거예요. 되면 너무 다행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 초기에 한 5년 계획 세우는 기간을 5년을 한 3년, 2, 3년으로 줄이는 거. 이게 신속 통합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심의, 교통 심의, 환경 심의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하면 한 5년 걸릴 게 2, 3년에 돼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계획 입안하고 이 실행에 네. 공사에 들어가는 기간도 또 줄이고. 재개발하면 심장이 뭔가 왜요, 쿵하고. 왜요? 괜히 뭔가 재개발하면 뭔가 이게 약간 느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재개발하면 글쎄 재개발이 나한테도 이득이 돼?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는 도시의 필수가 돼버렸어요. 네.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빈 땅이 많았어요. 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횡하니 빈 데가 막 수천 평방미터 되는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런 대규모 택지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있던 거를 낙후된 지역을 허물고 새로 짓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그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지정을 393군데를 해놓고 나갔는데 그걸 다 해제해 버렸어요. 맞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거죠. 매년 한 20군데에서 25군데씩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21군데에서 26,000 가구가 생깁니다. 네. 주택에 관련된 문제 네. 가장 어려운 문제고 시장님한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숫자 준비하셨습니까? 그다음 숫자가 네. 5네요. 아. 오, 세운. 네. 5월 달이 되면요. 서울에 이제 두 번째 경전철이 이제 개통을 합니다. 신림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너무 핫하죠. 예. 거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저쪽 여의도에서 네. 관악까지 이제 한 40분 걸리던 게 16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줄어듭니다. 사실 그 관악구 쪽이 지도로 보면 서울 중심에 있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 난 그래서 서울대 안 갔잖아요. 개통이 난 진짜.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제 버스나 택시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여기도 깜짝 놀랄 변화가 있다는데요. 통에 관해서 올해만큼 큰 변화가 있는 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올해 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자율주행차가 이제 올해부터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상암지구라고 있죠. 네, 상암. 예, 마포 쪽에 상암지구에서는 그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도심의 청계천을 이제 한 5km 정도 되는 구간을 계속해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한 3년 뒤쯤에는 네. 완전히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다음 숫자 어떤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 이제는 8이네요. 8. 요거는요, 못 맞추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아예 이렇게 할게요. 옆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조금 힌트가 되려나? 이렇게 옆으로 하면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 이렇게 좀 길쭉하게 늘리면 무한대 표시 아니에요?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근데 뭐를 무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 뭐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이건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로 웨이스트, 뭐 쓰레기를 아주 완전히 감축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일회용품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성의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무한대 마크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숫자가 남았습니다. 하나 문화 남았나요? 콘텐츠에 관련된 숫자가 남았죠? 문화 콘텐츠. 예. 이번엔 1인데요. 1. 네, 1등 하자. 1등 할 때 넘버원.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 BTS, 막 그렇죠. 아카데미 뭐 이런 거 넣고 이미 1등 됐어요. 그잖아요? 이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음악, 미술, 네. 뭐 드라마, 영화 뭐 다 1등. 이제 진짜 이 서울시가 세계 1등 도시 네. 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네. 뷰티 도시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디자인 도시 10년 전에 기억나세요? 디자인 서울. 네, 예. 좀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때 비판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디자인 중요한 거 이제 다 알아요. 핵심 컨셉이 뷰티가 된다 그러면 아마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네. 우리나라 제품들이 팔리는데 브랜드 힘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뷰티 도시, 뷰티로 1등 한번 해보겠다. 뷰티 산업으로 1등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물건도 많이 팔립니다. 서울의 이미지가 대한민국의 이미지거든요. 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마음이 바빴습니다. 분주하게 지난 1년 동안 뛰어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10년 만에 일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뛰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도약하는 서울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고요. 다시 바로잡는 서울,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뛰는 서울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젖먹던 데까지 다녀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달라지는 2022 서울을 기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